모닝쇼입니다. 이 코너는 여러분에게 쉽게 주식 투자를 재미있게 가이드하기 위한 코너입니다. 여러분 이 코너를 열심히 보시면은 매우 쉽게 주식 투자 가이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강세장에서만 투자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세장에서도 언제나 투자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주식시장 격언에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욕심하는 돼지만 되지 않으면 시장에는 언제나 투자 기회가 많이 있고 약세장 속에서도 황소가 있습니다. 이 코너를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2100선을 넘은 시초가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스 의회 긴축안이 통과됐다라는 것이 호재가 된 것 같은데요. 장중에는 3대 주체가 모두 매도 우위로 돌아서면서 하락 반전했다가 지금은 프로그램 매수세로 210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수급 볼까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지만 소폭에 그치고 있습니다. 400억 원가량. 이렇게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을 그 정보 노출 효과라고 그러죠. 정보 노출 효과. 그렇죠. 네. 예, 실적이 공시되었을 때 네. 주가는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팔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정보 노출 효과고 또 매크로 정보 또는 뉴스 헤드라인 이런 것들도 바로 정보가 루머에서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뉴스가 노출됐을 때는 매도세가 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리스크 오늘 해소됐다. 의회 통과됐다. 네. 이 뉴스가 이제 다 오픈이 됐습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노출된 재료의 판세도가 강하죠. 이미 지수에 선 반영된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지수상으로나 또는 뉴스상으로는 그럴 때가 됐다.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관심은 그리스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 밤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이 시장의 컨센서스는 좀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호적이진 않다고요. 당연하죠. 지금 미국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미국의 주택 경기가 별로 강하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또 고용이 회복이 더디다. 이런 것들이 다른 지표들에 다 같이 영향을 줘서 다른 지표들도 다 같이 지금 다소 실망스러운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달에 나오는 ISM 제조업 지수표라고 해서 특별하게 잘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이런 것이죠. 그렇지만 네. 이미 그렇게 잘 나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그렇죠.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다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고 네. 기대하는 만큼 나쁘더라도 시장은 이미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ISM 제조업 지수가 내일 어떨까? 거기에 배팅하면 거기에 배팅하면 안 됩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기업을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 예. 네,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신주가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정부가 요금 인하 압박을 넣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4세대 이동통신망 LTE 서비스가 호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통신주 앞으로도 좀 잘 갈까요? 이 통신 이슈는 이거 역시 모멘텀 플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신은 기본적으로 이미 이제 시장이 완전 성숙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별로 없는 상태이고 서비스가 늘어나서 수익원이 조금 나아진다 하는 것들은 하나의 그 작은 모멘텀에 불과한 거죠. 다만 지금 KT 같은 경우는 바로 KT란 사실상 이제 거의 채권에 가까운 종목입니다. 거의 뭐 우량 종목으로서 변동이 없는데 이것은 배당주죠. 지금 KT는 지금 가격에 만약에 배당을 노린다면은 배당 수익률이 6%입니다. 지금 앞으로 6개월 후에 배당을 받는다고 본다면은 연율로는 12%의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배당 수익률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하고 지금 기관들은 배당 수익률을 노리고 지금 벌써 연말 배당 수익이 미리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당 수익률을 노린다면 매우 좋은 배당 수익률이죠. 그렇군요. 예. KT 현재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긴축안 통과로 이 리포트에서는 국내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증권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증권주는 사실 낙폭과대주죠. 사실 낙폭과대로서 반등할 충분한 시점에 이르렀고
지금 그 그리스 우려로 가장 조정을 많이 받았던 섹터가 바로 정권주입니다. 이제 반증 충분할 수 있다. 시장 전체가 네. 둔화될 것이라는 네. 과도한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만약 해소됐다면은 정권주 반등은 당연히 크게 수익에 대한 기대를 안 하더라도 낙폭 과대에 대한 회복은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덧붙여서 노무라 증권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증권주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은행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은행주는 좀 지지부진한 편입니다. 약보합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이제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좀 예상치보다 못했다라는 것이 은행주의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넌센스입니다. 혹시나 해서 역시나입니다. 네. 정부의 지금 주택 대책이나 부동산 대책은 지금 벌써 4번째 나온 대책인데 아무 실효가 없는 대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상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실망스러운 조치밖에 못 내놓은 정부가 지금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현명한 판단을 내놓을 리가 없다. 지금 나온 거 보면 오히려 은행주의 악재 요인입니다. 악재라고요? 지금 나온 조치는 중도금 대출을 더 이상 못하게 규제하는 대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행들에게 대해서 추가로 대출을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새로 신규 매수자에게도 구매도 못하게 한다. 지금 부동산 건설회사들이 지금 현재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려면은 중도금 대출 다 해줘야 됩니다. 중도금 없이 어떻게 매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규제는 오히려 규제만 더 강화된 꼴이 됐다. 그렇다면은 은행은 대출을 많이 해야 이자가 많이 발생하죠. 은행은 대출을 못하게 하고, 매수자는 사실을 못하게 하고, 그렇다면 거래가 활성화 안 되고, 그렇다면은 이 물량도 소화가 안 되겠죠. 그렇다면은 건설주도 부정적, 은행도 부정적입니다. 정말로 정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거래를 응대하는 정책, 정반대 정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계주인데요.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굴삭기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이제 좀 기대해 볼 만한가요? 예. 두산인프라코어야말로 중국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많이 작용한 섹터입니다. 굴삭기가 5월 달에 적게 팔렸다. 이것이 가장 요인인데 그 대신에 두산인프라코어는 공작기계가 엄청나게 호황 국면에 있어가지고 다 상쇄가 되고 실적은 실제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관련주, 중국의 모멘텀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과도하게 하락한 것이요. 소장님 같으면 지금 들어가시겠군요. 그렇죠. 저는 이런 것들 과도한 주가 하락으로 실제가 관계없이 빠진 종목,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 매수 기회입니다. 좋은 매수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장님과 함께 시황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소장님이 이제 주요 이슈 분석해 드리는 시간 이어집니다. 이제 그리스는 잊어라. 그리스 불확실성이 온 먹구름을 끼웠던 것들이 다 이제 거쳐졌습니다. 주식시장은 이제 바이바이바이. 그야말로 쾌속 행진이 열려 있을까요? 그리스 사태와 그리스 사태 이후 그리스 사태가 실적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을까요? 지금 그리스 사태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해소된 상황에서 과연 기업 실적과 연관이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 사태 불확실성, 그 외에도 미국 주택 경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중국 긴축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작용했었는데 과연 불확실성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불확실성이라는 게 형체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것을 의심할 그런 정도로 지금 불확실성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주식시장은 결국은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으로 주가가 떨어졌다가 심리적으로 올랐다가 하는 것이 얼마나 극심하게 일어나는가를 최근의 주식시장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1분기 실적 시즌 종료 이후에 유럽 리스크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던 이 흐름이 이번 1분기, 작년 1분기, 이번 1분기 작년 12월 결산 실적 이후에 이번 1분기 실적 이후에도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리스크 플레이였습니다. 리스크 플레이. 리스크 플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실질하고는 상관없이 뉴스 플레이, 뉴스에서 나타난 뉴스 제목, 그것이 바로 헤드라인 리스크.
헤드라인 리스크 플레이죠. 주식시장에서 헤드라인 리스크에 속지 마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헤드라인 리스크는 항상 과장되었고 현실과는 상관없는 말초적인 제목을 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간에 여기에 시장은 사람들이 팔고 사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스크 플레이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는 잊어도 된다면 앞으로 무엇을 봐야 될까? 경기를 봐야 될까요? 경기 역시 리스크 플레이에 관계됩니다.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기업의 실적이다. 물론 경기와 기업 실적은 밀접히 연관관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실제로 기업 실적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그리스 리스크 플레이는 있고 기업 실적 플레이로 옮겨가야 될 때가 되겠죠. 실제로 펀더멘털이 변한 것이 무엇이냐? 물론 펀더멘털이 전혀 변하진 않았습니다. 상품 시장에서 석유 가격이 버블이 많이 꺼진 것들이 펀더멘털이 변화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책 요인이 많이 개입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수요와 관계없이 공급 측면에서 정부가 개입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 리스크로 인해서 펀더멘털이 악화됐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이렇게 변화 요인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변화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주가는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주가가 실적과 관계없이 영향을 받았다면은 실적은 가만히 있는데 주가만 떨어졌다면은 실적에 대비해서 저평가 국면이 되겠죠. 만약에 실적이 급속히 악화되는데도 주가가 안 떨어졌다면은 이것은 고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어닝 시즌이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월별로 한 달 먼저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결산 실적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기업들이 이러한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 실적은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에 대한 걱정에 지나쳤던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니까 어닝 시즌 플레이를 하는 것이죠. 어제 나왔던 나이키 같은 회사,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나이키의 일본 판매가 급속히 줄어들고 유럽 리스크로 인해서 유럽 판매가 많이 줄어들어서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을 것으로 염려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시아 시장 판매량이 늘어났고 마진도 늘어났고 원가 절감 노력도 강화되어서 이익이 오히려 커졌다.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헤드라인 플레이로 리스크 플레이로 대응했던 것들이 전부 다가 잘못이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죠. 오늘 또 몬산토는 세계 최고의 종자회사입니다. 종묘회사. 우리 한국에도 몬산토 코리아 종묘회사 2위 다국적 기업입니다. 이 몬산토 종묘회사는 사실상 종자시 씨앗은 세계 경기와 아무런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팔리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지금 농업혁명 또는 친환경 농업의 글로벌화 세계적인 추세로 인해서 이러한 종자시가 계량종이 계속 확대되고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이 역시 IT 기술 혁신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시장이 새로운 시장으로 변모하는 새로운 영역입니다. 이 몬산토 대표 기업이 실적이 경기가 어두웠기 때문에 유럽 리스크 때문에 다른 종목과 떨어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몬산토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오르다가 떨어지고 오르다가 떨어지고 오르다가 떨어지고 이것이 바로 리스크 플레이였죠. 리스크 플레이. 그러나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까 와우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관계없이 분위기 때문에 시장 영향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던 종목은 아마 이번 2분기 실적이 공표가 되면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깜짝 놀란 실적을 발표해서가 아니라 걱정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고 그냥 정상 수준으로 이익만 나와도 깜짝 놀라는 것이죠. 사실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접근하면은 매우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되었고 주가에 대한 지나친 낙관이 반영되어 있다면은 아마 이번 실적에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좋은 실적을 내놓더라도 기대에 못 미친다면은 어닝 쇼크죠. 그래서 어닝 쇼크와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컨셉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 컨셉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신다면은 그 컨셉에 따라 종목을 접근하면은 매우 좋은 종목을 지금 찾아낼 수 있고
지금 유럽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많이 전반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매우 많이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몬산토 주가를 보니까 와우, 시사점이 보이는군요. 우리 몬산토 주주가와 가장 똑같은 협상한 회사가 바로 농우바이오입니다. 농우바이오. 농우바이오는 국내 대표 종묘회사, 종자씨 회사입니다. 이 종자씨 회사는 계속적으로 종자씨 계량에 대한 연구를 하고 친환경 종자씨에 대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직원의 대부분이 연구 인력이고 친환경 연구 개발비를 계속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량 종자에 대한 씨앗을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실적 또한 꾸준히 안정적으로 늘어납니다. 거의 장기 성장주라고 할 수 있죠. 과거에는 이 농업이 국내에서만 시장에 한정됐기 때문에 시장이 정체되어 있다고 해서 장기 성장주까지로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전 세계 농업혁명 그리고 중국 시장의 엄청난 성장에 대한 판매 시장화, 이것이 농우바이오의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식품회사들이 중국이 하나의 내수시장화 되듯이 이 종자씨 회사도 중국이 하나의 내수시장, 동남아가 하나의 내수시장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동력을 추가로 달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가 안정적 실적 대비 PR이 10배라면은 성장성 프리미엄을 준다면은 PR을 20배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실적 대비 PR 10배 또는 9배라면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우바이오를 보면은 몬산토와 농우바이오는 주가가 똑같이 움직입니다. 왜냐? 펀드 매니저들이 똑같이 사고 팔기 때문이죠. 같은 성격의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몬산토가 오르면은 농우바이오도 오르고 몬산토가 떨어지면 농우바이오도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 기관들이 똑같이 매매 패턴을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몬산토에 주목한다면은 국내 똑같은 우량 종자수 회사 농우바이오를 접근하면은 매우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알콜, 이런 회사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소형 회사이긴 하지만 한국알콜은 주정회사로서 거의 확실한 판매처를 가지고 있고 이 시장 역시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회사, 화학회사들의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한국알코올의 수익성이 원래 실적 대비 PR이 5배라면 성장 동력을 추가로 달고 있는 회사가 PR 5배라면 PR 10배 이상은 줄 수가 있겠죠. 한국알코올의 주가는 이미 2분기 실적의 예상을 하고 주가가 이 약세장 속에서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이런 회사는 분명히 내부 비밀이 있는 것이죠. 이 약세장에서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있는 것이죠. 아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건 내부 정보가 이미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전고점 52주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전고점 매물을 돌파하고 아마 돌파 과정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죠. 돌파 과정에서 5% 내외의 저항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 시기에 5% 조정을 받을 때 매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매우 좋은 회사들은 실적 대비 저평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합스 같은 IT 부품 회사, 요새 IT 부품 회사도 재미가 없다던데 인터합스는 스마트폰 갤럭시 S 케이스 업체입니다. 이 케이스 업체는 요즘은 이 디자인 업체들이 굉장히 고부가 산업입니다. 건설도 건물 디자이너가 최고의 고부가 산업입니다. 건설 디자인, 또 자동차 디자인, 스마트폰 디자인, 이러한 디자인, 케이스 디자인은 굉장한 기술이 필요하고 이 기술은 다른 기업이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진입 장벽이 오랜 세월에 걸쳐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갤럭시 S가 동남아 또는 중동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군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조금 나쁘다고 하지만 스마트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예상하고 있군요. 이 스마트폰의 핵심 케이스를 제공하는 인탑스, 이번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은 걸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군요. 물론 애널리스트 예상치가 모든 애널리스트가 엉터리 예상을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 주가는
지금 전 저점 최저 수준 바닥까지 떨어져 있다. 설사 실적이 기대치만큼 못 나오더라도 추가로 하락할 리스크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주식 역시 올해 실적 2분기도 1분기보다 더 좋아지고 전년 대비로는 엄청나게 좋아지고 2분기 실적 대비 PER 6배 이 정도라면 부품회사지만은 매우 저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2분기 실적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리스크 플레이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스 리스크 이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죠. 아마 추가적인 악재가 군데군데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물줄기는 이미 흘러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리스크 플레이, 그리스 리스크 플레이에서 2분기 실적 플레이로 방향을 틀어야 될 때입니다. 2분기 실적 플레이. 2분기 실적은 기대보다 더 좋게 나와야 됩니다. 또는 실망했던 나쁜 실적보다 더 좋게 나오면은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된다. 왜? 7월 선브랠리 5월달보다 6월달 경기지표가 조금 좋았습니다. 6월달보다는 7월달이 경기지표가 조금 낮게 나올 겁니다. 경기지표는 월별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7월달 서머랠리가 기대됩니다. 이제는 2분기 실적 대비 저평가주를 골라내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랠리를 기대하십시오. 예, 오늘 라이징 스탁은 키움증권의 김도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추천 종목은 OCI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OCI 종목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추천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간 점검을 좀 해주시죠. 일단 지난주 한솔케미칼을 추천을 좀 드렸는데요. 그 부분들이 이제 매수가 17,000원에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로 이제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크게 탄력적이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 경직성을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다. 즉 2,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는데 다만 뭐냐면 이제 그 16,500원이죠. 즉 이전 저점에 대한 이탈이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한 번 더 이렇게 눌렸다 오는 모습들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500원 이탈 할 때는 일단은 좀 매도해서 재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 여전히 이제 목표 주가로 말씀드렸던 2만원에 대한 내용들은 실적에 대한 내용들,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 보유 관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추천 종목 OCI에 대해서, OCI에 대해서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워낙 OCI 태양광 소재주로서 많이 추천되었고,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저절로 공부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OCI가 어떤 회사인지는 반드시 기업 탐방은 가보셔야 됩니다. 기업 탐방을 가지 않으면은 기업에 대한 이해가 겉돌고 실질적인 피일이 안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OCI 공장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온라인으로 기업 탐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회사 속에 보시면은 사업 분야가 신재생에너지, 무기화학, 석유, 석탄화학, 정밀화학, 단열재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핵심 사업은 폴리실리콘, 태양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죠. 그러한 회사에 아마 공장을 탐방해 보시면은 신재생에너지, 여기에 폴리실리콘 공장 사진이 안 나오네요. 폴리실리콘 회사들이 대개 보면은 공장 사진에 대해서 상당히 간략하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아마 이게 혹시 내부 정보가 경쟁사에서 노출될까봐 염려를 하는 것인지, 다른 태양광 소재 회사들도 굉장히 단순하게 홈페이지가 되어 있어서 홈페이지에 기업 탐방할 가치가 별로 못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업 소개 같은 걸 다른 쪽으로 많이 읽어보시고 그래도 가급적이면 탐방 효과를 한번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OCI에 대해서 추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을 보였습니다. 뭐 태양광 시황에 대한 것들이 하반기에 뭐 불투명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좀 제기가 되면서 뭐 유럽 쪽에서 보조금 뭐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을 보였고 그에 따른 주가도 급락을 보였습니다. 즉 고점 대비해서 35% 이상의 급락을 좀 보였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그러한 우려들이 이미 좀 시장 가격적으로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하반기 태양광에 대한 우려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좀 개선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OCI가 가져가는 내용들이 이제 고순도 폴리실리콘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뭐 아주 순도가 높은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 지금 수요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오히려 아직도 공급에 대한 얘기들이 부족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내용들, 뭐 폴리실리콘 가격 급락 때문에 2, 4분기 실적 자체가 뭐 다소 예상과는 조금 밑돌 수는 있겠습니다만 3, 4분기, 4, 4분기를 좀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30% 하락했다면 이 OCI 주가도 고점 대비로 지금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리고 주가라면은 실적 예상치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30% 줄었으니까 예상치도 30% 하향 조정될 것이고 그렇다면 주가는 이미 충분히 선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관건이 이 하락한 폴리실리콘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판매량이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방향성이, 주가의 방향성이 거기에 달렸다고 보겠습니다. 네네. 그런 쪽으로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일단 하반기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좀 지속이 되면서 뭐 하반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뭐 추가적인 하락 시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반기 업황에 대한 내용도 오히려 폴리실리콘 가격이 낮아짐으로써 태양광 시장이 좀 커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반기 여전히 수요에 대한 내용들이 뭐 견조할 수 있고, 우리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선진국이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율을 좀 넓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태양광 시장이 뭐 계속해서 좀 커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앞으로 이제 계속 좀 진행형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폴리실리콘의 시장이 커진다, 태양광 전지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뭐 누구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장이 커지는 것보다 폴리실리콘 생산 회사들이 훨씬 더 많이 진입을 하고 회사들이 생산량이 더 커진다면 네네. 가격은 단가는 급속히 떨어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이고 일부 폴리실리콘 리서치 회사들이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리포트들이 간혹 나오는 요인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의 이 공급 과잉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난립 진입하는 데 대한 피해 또는 시장의 잠식 이러한 우려는 없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 손꼽는 몇몇 업체들이 지금 뭐 과점적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업체들이 이제 그 뭐 고순도 폴리실리콘을 가져감으로써 영업이익률을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들 계속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뭐 다른 뭐 저밀도 뭐 폴리실리콘이라든가 다른 부분들도 같이 지금 공급 과잉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좀 도태되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면은 태양광의 발전 단가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에너지원이랑 지금 흡사하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계를 조금 길게 두신다라고 하면은 하반기 업황에 대한 내용들 우리의 우려와는 다르게 지금 키로당 80달러 가까이 하던 내용들이 지금 50달러 밑으로 좀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가도 급락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구간이 사실은 바닥을 좀 다질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이다. 이렇게 지금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적정 가치를 어느 정도로 올해 예상되는 그 EPS가 5만 원 정도 지금 추정이 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이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3, 4분기, 4, 4분기를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는 5만 원 정도로 봤을 때 PER을 10 과거에 이제 PER 밸류로 봤을 때 조금 더 할인해서 좀 본 것이 보통 22하고 13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OCI의 뭐 주가였었는데 이런 부분들 할인해서 한 10가지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은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산정을 좀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과거에 이 OCI에 대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은 이 향후 전망치에 대한 그 예측치를 뭐 1년 후에는 2배, 2년 후에는 뭐 4배 이렇게
터무니없이 지나친 낙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PR 10배 이렇게 매겨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만 네. 지금은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으로 전망을 냈고 또 밸류에이션도 시장 평균에 줬다면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리스크 요인을 한번 진단해보죠. 이 OCI에 대해서는 뭐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이고 성장성 프리미엄에 대해서 얼마나 주부하느냐의 문제이지 실질적으로는 정말로 이익을 많이 내고 앞으로도 많이 내는 회사 분명합니다만은 문제는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들 또 자문회사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지션을 너무 치중해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은 비중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아직까지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도 이러한 그 주가 하락기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반등 시에 매도 물량도 앞으로도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네. 부분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 뭐 정확하게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 자문사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물량에 대한 매집이 좀 이루어지면서 특히 기관 쪽에서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크게 좀 밀려 있습니다만 기존의 물량들을 거의 대부분을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황에 대한 것들에 대한 뭐 확신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로스컷이 안 돼서 뭐 들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반등 시마다 물론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매물벽이 두텁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급락을 할 때마다 오히려 급등을 할 때마다 반등을 할 때마다 이제 뭐 매물이 출회가 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그 보유량을 좀 유지를 했다라는 거 하는 것 자체는 중장기적인 시황관을 그러니까 업황관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2, 4분기 실적을 대비한 시점에서 우리 그 실적에 대한 개선이 좋은데 낙폭이 가됐던 종목들을 현재로서는 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OCI는 그게 좀 부합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그 쇼 커버링이라고 하죠. 공매도에 대한 내용들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크게 좀 진행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조만간에 쇼 커버링성 물량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전 고점 부분이 65만 원대까지 급반등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 50만 원대까지는 반등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최종 투자 판단 내려주시죠. 네. 장마가 그칠 때쯤,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살짝 그쳐 있습니다만, 태양을 매수하자,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낙폭 과대 실적 호전주를 현재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스 리스크가 해소되고 시장 분위기는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5월보다는 6월달 지표가 좀 좋았고 6월달보다는 7월달이 좀 더 좋아질 것입니다. 7월달에는 어닝 시즌이죠. 이 리스크 플레이, 이제 리스크 플레이는 넘어가고 이제부터는 실적 플레이가 됩니다. 실적주, 2분기 실적, 어닝 시즌, 어닝 스프라이즈주, 실적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은 어닝 스프라이즈죠. 이러한 종목들 지금 예상보다 훨씬 더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 많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집중하시면은 투자 기회가 보입니다. 7월달 썸브렐리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